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네. 엄청난 설전이 벌어지고 있대요. 네. 왜 그럴까요? 최근에 그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됐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이후에 시장 내에서는 한쪽에서는 세금 많이 받아서 좋다. 한쪽에서는 이게 세금이냐, 이건 폭탄이지. 라고 하면서 아예 둘이 설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들끼리 진영 싸움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 요즘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떤 얘기? 종부세 없어진다 곧. 종부세가요? 네, 그건 무조건 없어진다. 네. 그럼 왜 그럴까? 예. 뒤에 저희가 다 내용을 다뤘으니까 네. 왜 없어지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네. 종부세가 엄청 늘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이 종부세로 이제 들썩인다. 네. 6천억이 1년 만에 2조 3천억으로 늘었어요, 세금이.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네. 몇 배예요 도대체? 6, 4, 24? 한 4배입니까? 4배 정도 세금이 늘었어요. 야. 근데 이게 네. 이제 종부세가 뭐 4배가 늘은 거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일단은 종부세를 만든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는 아무래도 이걸 집값 안정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죠.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면 당신네들이 힘들어질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거를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시장 내에서 기존 물건이 공급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양도소득세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팔으라고 하면 누가 팝니까? 그러니까 82.5%가 말이나 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네. 종부세 자체가 집값 안정에 기여를 못했단 말이에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전에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가 그렇게 이거 존속할 이유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집값을 못 잡는데 세금만 걷어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나중에 이게 더 후폭풍이 날 게 사실은 더 겁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진영 싸움을 보게 되면 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종부세 2%래요. 음. 그런데 네. 이게 5천만 명에서 한 90몇만, 100만 명 조금 안 되게 되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숫자로 따지면 2% 맞아요. 인별과세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민간에서는 6에서 한 7%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6%가 되죠? 왜냐면 예. 가장이 네. 한 명 인별이니까 가장이 세금을 내. 네. 그러면 와이프도 내는 거잖아요, 사실. 김건희도 종부세 내니까 예. 결국에는 김건희이 혼자 내는 게 아니라 애들도 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이 내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아. 인별이라고 해서 2%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네요. 내가 종부세 내는 영향을 네. 애들도 가족도 다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6% 이상 종부세를 이제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94% 정도가 종부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4%의 국민들 네. 중에서 예. 상당수가 종부세 찬성. 음. 그리고 이제 상당수가 이제 반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 진영으로 나눠서 굉장히 많이 설랑설레하고 그렇죠. 이걸 누가 옳으냐 틀리냐는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이게 네. 왜냐면 거의 뭐 막말 나올 정도로 이게 엄청 심각한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영상 우리 또 올려나가서 막 예, 욕 들어올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저희가 이거 관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찬성은 저희가 찬반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 지금 이 찬성하시는 이 절반도 종부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종부세가 이 6%의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다 보면은 이 종부세를 월세에 전가시키잖아요. 그렇죠. 임차인들한테.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문제가 보면은 일단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파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들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지금 종부세 폭탄이 맞으면 네. 이분 입장에서는 4년치를 한 번에 좀 비싸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우리 지금 대출 규제까지 같이 내년부터는 대출 네. 규제가 좀 강화됩니다. 네. 그러면 세입자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원활히 못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부분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임대 보증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세 쪽으로 더 받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월세까지도 굉장히 세입자분들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94%에 내가 무주택자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월세가 지금은 종부세를 많이 내는 지역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좀 중심이 되는 지역들, 네. 뭐 학군 좋은 지역들, 그렇죠. 이런 지역 위주로 지금은 뛰고 있는데 네. 이게 곧 바뀔 거라는 거예요. 퍼질 거라는 거지. 네. 처음에 강남시까지 그렇죠. 뛰고 외곽이 뛰었듯이. 그렇죠. 더군다나 요런 지금 뭐 강남이나 이런 쪽은요 월세가 거의 2배 가까이가 뛰었어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군 좋은 대치동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업무타운 주변에 네. 삼성동 일대는 엄청나게 네. 뛰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네. 한 400 정도 하던 월세가 네. 이 800으로 뛰었어요 월세가. 아이고야. 근데 이런데 이게 이제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월세를 400 내고 800 내고 사냐라고 해요. 근데 이 800에도 월세가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 이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월세가 뛰고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남의 동네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의 동네처럼만 보이네요. 지금 보인대요. 보니까. 근데 예. 얘가 한번 월세가 뛴 것들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많이 안 떨어지고 일부 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월세가 고정이 되면 옆에 동네는 왜 우리는 이렇게 싸지? 그렇죠. 올리고 또 그 옆에도 올리고 맞아요. 서울 올리고 경기 올리고 음. 그다음에 또 지방 올리고 이게 전국 몇 년 지나면 결국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한마디로 이런 종부세라는 게 계속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임대료라든지 그다음 네. 월세 상승이 계속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네.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종부세가 없어지더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하시고 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라고 제가 보는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종부세 이제 국민들이 종부세 폭탄 아니냐라고 예. 했더니 정부에서 반박을 했어요. 무차별 폭격이 아닌 정밀 타격이다. 아니 이게 정부에서 쓴 말입니까 이게? 예, 무차별 폭격이 아니라 정밀 타격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한테? 국민한테 폭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우리가 적군도 아니고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는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적군인데. 지금은 6%를 네. 정밀 타격하지만 그 6%가 타격하고 왜 폭탄을 터뜨리면 그 타격 받은 데만 피해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주변에 퍼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50%가 타격을 받아요.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탄 맞으면 50%가 그렇죠, 그렇죠. 당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말을 좀 약간 잘못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이 사재기라고 하는 거. 사재기는 방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재기는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매점 그런데 매석.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가 사재기냐 이거예요. 그 누가 기준 내립니까? 우리가 이 라면 있잖아요. 라면. 예. 라면이 부족하면은 라면을 사재기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1년치, 네. 2년치. 그럼 이건 사재기 맞아요. 근데 라면을 만약에 한 달치 사재기, 한 달 우리 식구들이 한 달 먹을 라면을 산 사람은 사재기일까? 한 두 달치 산 사람은 사재기일까? 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위기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갖고 미리 사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사재기라고 하는 기준이 어딜까? 아 보세요. 그래요.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어. 어떤 동네 살고 있는데 네. 동네는 내가 원하는 동네는 아니에요. 네. 근데 집이 새 거라서 산단 말이에요. 음. 근데 옆에 보니까 이 동네 내가 정말 좋은데 집이 낡았어요. 살고 싶어하는 예, 지역인데. 예. 근데 그 동네 집값이 계속 뛰어. 그럼 내가 재건축 또는 앞으로 아파트로 바뀔 집을 미리 사놔. 그럼 이 사람이 두 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사람 진짜 실수요자야. 저 동네로 곧 이사 갈 거야 아, 정말로. 그러니까 실수해야죠. 그러면 예. 이분은 이게 사재기인가 주택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굳이 기준이 그렇죠. 근데 이게 종부세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최근 그리고- 들어서 우리 네. 저도 상담을 많이 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저 찾아오실 때 네. 자녀들 걱정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애들이 지금 소득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네. 보니까 본인 이름으로 미리 사놨다가 그 나중에 애들 주려고 하는 것도 이거 사재기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재기라고 봐서 종부세를 부과를 하는데 네. 이게 집이 뭐 10채 20채인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세 채면 엄청난 사재기로 보는 거고 두 채도 그렇고 네. 한 채도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사재기로 봐요. 큰 집을 갖고 있으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아 그게 좀 불합리한 예, 게 예. 애초에 1주택 갖고 있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은 종부세를 매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매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3주택, 4주택, 5주택 더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거기에다가만 매겨야 되는 거지 살고 있는 거에 매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부세에 관해서 네. 이 사재기에 대한 기준을 네. 좀 사재기니까 종부세 매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유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유세. 네. 이 부유세라고 하는 거 자체가 사재기이기 때문에 매기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좀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기준이 뭐 어떤 원룸 10개 갖고 있는 게 이게 사재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이렇게 뭐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또 하나는 네. 이 종부세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오. 네, 야.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일까? 어쨌든 종부세가 그러네요. 없어진다. 왜 없어지는지 종부세가 왜 없어지냐? 네. 이제 대선 주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유력한 네. 후보. 이 내년에? 예. A란 분하고 이제 B란 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둘이죠. 두 분 다. 네. 근데 두 분 다 종부세를 없애는 식으로 방향을 정했단 말이에요. 아니 한쪽은 이쪽인데? 예.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일이? 예, 이 A란 분은 예. 이 종부세를 없애고 네.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 국토 보유세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이 종부세라는 게 약간 오류도 많고 위헌의 소지도 있고
논쟁이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0.3%의 실효세율을 1%로 올린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네.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종부세가 부유세예요. 네. 그 부자들이 내는 세금. 네. 그런데 그렇죠? 이 부유세인데 이 부유세 개념이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만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예금이나 주식이나 이거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부동산만 하는 데는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되게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에요. 이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 누가 빈 땅을 가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 지역인데 예. 그럼 이건 되게 잘못된 거잖아요. 빨리 여기다 높은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토지를 사람한, 제대로 예, 활용시켜야 이런 사람한테 되니까.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는 네. 지금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는 최고로 다 진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예. 용적률 다 갖다 이건데 썼으니까. 집값이 뛰었다고 해서 여기다 벌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을 낸다. 음. 그래서 국토세로 해서 이 빈 땅 가진 사람도 세금을 다 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금 약간 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우리가 보유세를 올린 상태에서 네. 그죠? 거래세를 낮췄다고 한다면 이 보유세가 부담되는 사람이 물건을 내놔서 팔아서 가격이 낮춰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낮추지 않았어요. 그 지금처럼 이렇게 네. 종부세가 부담이 되면 네. 당연히 어떻게든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팔 텐데 네. 집을 못 팔게 해놨으니까 못 팔게 했으니까 그래서 네. 집값이 폭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내. 네. 그리고 빈 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내. 그러면 집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집 지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취지를 아마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른 선진국에서 이렇게 공시지가라는 걸 만들어서 건물에다가 주택마다 세금을 안 매기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돼. 어쨌든 종부세는 없어진다. 그러면 국토세로만 떠들 게 아니라 네. 국토세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김권대님이 얘기한 이런 여건들이 같이 맞춰 돌아갔을 때가 그렇죠.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죠. 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또 B란부는 아예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부세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다음에 내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네. 지금 종부세가 없어질 건데 네. A란분이 되든 B란분이 네, 되든 그렇네요. 뭐 C란분이 돼도 모르겠네. C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없어질 건데 네. 이게 지금 내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없어질 법에다가 비싼 세금을 내고 있어. 되게 허망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정부에서 네. 종부세가 지역 간 세대 간 격차에 기여하는 고 자산가들의 명예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지금 이분들 명예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데 갖다 쓰겠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기부인가요? 그럼 종부세가 아니고 명예세라고 이름을 바꿔야지. 아 차라리 그럼 기부세 예, 명목으로 예. 바꾸서 기부 혜택을 다 주던가. 그러니까 이 종부세를 예. 내는 게 틀리냐 오르느냐 이거는 이제 각자 판단하시면 돼요. 아. 근데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바는 네. 분명히 형평성에 맞게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부세를 내므로써 집값이 좀 잡히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끔 방향을 좀 만들어 주셔서 하는 마음에 저희가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 네. 자 종부세 맞냐 틀리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이 나서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꽝꽝꽝 해주세요.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